종이 기타 파피의 마실. 파피의 마실 기타 신비로운 이야기. 지필 페데리카 아르투조, 파비오 존티니. 2025년 7월호 현대기타 특집으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쉐로 기고된 글로 기타 역사의 중요한 안토니오 데 토레스가 제작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쉐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기타의 구조에 혁신을 가져오며 현대 클래식 기타 제작의 기초를 닦은 안토니오 데 토레스. 이 명장은 1862년에 뒷판과 측판에 파피의 마쉐, 즉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기타 F24를 제작했습니다. 이 종이 기타는 토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타레가, 이어서 료벳이 소유하다가 현재는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타 제작가 파비오 존티니는 이 악기를 자세히 연구하여 파피의 마쉐 복제품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페데리카 아르투조는 존티니가 만든 복제품을 사용해 파피의 마쉐라는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르투조와 존티니가 연주자와 제작자의 시각에서 파피의 마쉐의 비밀에 다가갑니다. 현악기 제작자와 연주가가 파피의 마쉐에 대해 말하다. 파피의 마쉐는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8월의 더위 속에서는 약해져 녹아버리지만 2월에는 힘을 얻어 강하고 곧게 별에 닿을 듯한 멋진 화음을 연주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조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레 프리올로. 파비오 존티니 인터뷰. 파비오 씨의 파피의 마쉐 기타에 대한 열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호세 루이스 로마니료스의 저서 안토니오 데 토레스 기타 제작가, 그의 생애와 작품에서 FE14가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악기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에는 기타 제작가라는 흥미로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명기타리스트 스테파노 그론도나와 그의 동료 루카 발드너입니다. 발드너는 한 챕터를 할애해 FE14의 아름다운 사진을 다수 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2005년에 저는 FE14의 복제품 기타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기타 제작가로서 파피의 마쉐와 목재 기타 중 어느 쪽이 더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나에게 파피의 마쉐 제작은 말하자면 작은 휴식 같은 작업이에요. 거의 스스로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완성된 악기에서 실제로 소리가 났을 때의 기쁨은 정말 큽니다. 파피의 마쉐는 나무로 만든 기타에 비해 외형적인 미적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덜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리의 결과에 온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증적인 이론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제작자들과도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악기의 겉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면 오히려 전체적인 음향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진실의 단서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파피의 마쉐를 만들 때는 본능에 따라 손을 움직이고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확신을 갖고 있지만 지나친 욕심 없이 담담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저는 큰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토레스에게 파피의 마쉐 제작은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기발한 실험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빠르게 가공할 수 있는 저렴한 소재를 찾으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토레스의 단순한 변덕에서 나온 기발한 실험이었을 수도 있고 목재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모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다른 기타 제작가들과도 논의했지만 토레스의 진위는 그 자신만이 알 뿐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가설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이 언급한 새로운 소재의 모색이라는 의견과 비슷한데, 저는 파피의 마셰가 토레스가 만든 프로토타입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에게 더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우며 사용하기 쉬운 악기로 시장에 내놓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시제품이 바로 파피의 마셰였던 것이겠죠. 160년이 지난 지금, 저 역시 같은 파피의 마셰 제작에 도전함으로써 토레스와 직접적인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의 도전을 완수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목재로 토레스 기타의 복제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파피의 마셰가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토레스가 FE14 이외에도 파피의 마셰 기타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 자신과 선배들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토레스가 FE14 이외의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토레스가 추가로 파피의 마셰 기타를 제작했다면 그 자신이나 주변 인물, 타레가, 도밍고, 프라토, 혹은 토레스의 친구이자 사제였던 후안 마르티네스 실벤토 같은 인물들이 그 악기에 대한 증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오리지널 파피의 마셰는 공식 무대에서 연주된 적은 없지만 사적으로 연주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타의 소유자 변천사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토레스는 FE14를 결코 팔지 않고 1892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직접 소유했습니다. 그 후 이 악기는 먼저 타레가에게 이어서 요베트에게 넘어갔습니다. 프라토는 타레가의 집에서 이 기타를 연주할 기회를 가졌고 1934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판된 기타리스트와 기타 제작가 사전에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1938년 요베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상속인이 1953년에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현재도 그곳에서 이 기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피의 마셰는 선생님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악기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발견이나 다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된 점이 있었나요? 제가 공방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다음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파피의 마셰 제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경험을 이후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레스 기타의 사운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많은 기타 제작가들이 토레스 복제품을 만들 때 목표로 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파피의 마셰를 제작하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악기에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다루는 도전인가요? 아니면 완성된 후의 음색인가요? 2005년 처음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종이처럼 기타 음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소재로도 좋은 악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보드지로 만든 바디는 적어도 새 악기일 때는 목재 기타에서는 느낄 수 없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줄을 튕기면 앞판이 진동하는데 보드지로 된 측판과 뒷판은 목재 공명통처럼 앞판의 진동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한 에너지는 부드럽게 흡수되고 앞판 자체가 기타 전체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저는 비슷한 현상이 목재 토레스 기타나 역사적인 기타 전반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명기 특유의 깊은 음색으로 이어지며 시간이 흐르면서 재료의 모든 요소가 완화되고 본래의 강성이 사라진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보드지의 뛰어난 탄력성과 부드러움은 당신이 녹음에 사용한 젊은 새 악기에서도 오리지널 명기의 소리에 가까운 잔향을 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피의 마쉐를 활용한 렉처 콘서트를 개최하고 계신데 매우 인기 있는 기획입니다. 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작가의 작품은 공방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탄생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처음 파피의 마시의 복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악기가 큰 관심을 모으는 한편 토레스가 시도한 이 중요한 실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영상도 보여주고 실제 악기도 선보이면서 간단한 강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준 기타리스트가 파피의 마쉐를 실제로 연주하는 짧은 데모 콘서트로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여러 페스티벌과 악기 전시회, 학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멕시코도 방문했습니다. 점차 협력자도 늘어나 지금은 매우 만족스러운 충실한 렉처 콘서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작한 복제품이 오리지널 파피의 마쉐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눈치챘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작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난 20년 동안 보드지로 수많은 기타를 제작해왔지만 그 악기들은 모두 똑같지 않고 오리지널과 비교하며 개체마다 치수, 장력, 외관을 바꿔가며 다양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녹음이나 콘서트에서 사용한 파피의 마시 역시 토레스 기타의 형태를 바탕으로 했지만 1862년 오리지널과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 연구 목적은 파피의 마쉐라는 개념을 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올여름 이 프로젝트의 20주년을 기념해 오리지널의 특징을 충실히 재현한 특별한 파피의 마쉐를 다시 선보일 예정입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